리얼리티 트랜서핑 제30장 사랑하는 사람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 또는 사랑의 감정을 응답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면 강할수록 균형력의 작용도 더 강력해진다. 물론 균형력이 당신을 사랑의 대상과 가까워지게 만드는 방식을 택한다면 그 스토리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이다. 당신이 스스로 사랑에 빠졌음을 막 알아차리기 시작했을 때는 균형력의 방향을 알아내기가 쉽다. 당신의 사랑이 응답받을지 못할지가 정말 의심스럽다면, 그리고 그 관계가 처음부터 뭔가 맞듣지 않다면 전략을 재빨리 바꿀 필요가 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사랑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럴 때에만 불규칙하게 요동치는 균형력이 당신의 편으로 끌려와서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할 수 있게 된다. 그러지 않으면 상황은 산사태처럼 걷잡을 수 없이 터져버릴 것이고, 그런 다음에는 뭔가를 바꾼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결론은 하나밖에 없다. 즉, 당신의 애정 어린 감정이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사랑받고자 애쓰지 말고 그저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첫째로 잉여 포텐셜이 만들어지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균형력이 당신의 편이 되지 않을 50%의 확률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둘째로, 응답받으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짝사랑의 연극 같은 못 말리는 생각들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당신이 방사하는 에너지에 의해 그에 상응하는 인생 트랙으로 끌려가지도 않을 것이다. 그 반대로 소유를 바라지 않고 그저 사랑하기만 한다면 당신의 에너지의 매개 변수는 주고받는 관계가 존재하는 인생 트랙과 일치하게 된다. 주고받는 사랑에는 의존적 관계가 없다. 당신이 어떤 것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의 소유권을 가지고 안달할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단지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주고받는 사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얼마나 커질지를 상상해 보라. 게다가 무조건적인 사랑은 지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흥미롭고 매력적이다. 누군가가 그렇게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당신을 사랑해 준다면 정말 멋지지 않을까. 소유욕의 두 번째 극단은 물론 질투다. 이 경우에도 균형력은 두 가지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랑의 대상이 이미 당신의 것이라면 첫째 방식은 대상을 당신에게 더 가까이 데려다 놓는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파트너가 질투하는 것을
더 좋아하기도 한다. 물론 어느 정도까지만 그렇다. 그러나 균형력은 다른 방식을 하나 더 가지고 있다. 애초에 질투가 일어나게끔 한 것, 즉 사랑을 파괴해 버리는 것이다. 게다가 질투가 강하면 강할수록 사랑의 무덤도 깊어지는 법이다. 그것은 싱그러운 꽃향기를 즐기다가 그 향기로 향수 제품을 만들려 드는 것과 같다. 여기서 이야기한 모든 것은 여자와 남자 모두에게 해당된다.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다. 트랜서핑의 다른 개념들을 살펴볼 때 과대평가와 이상화의 문제를 다시 거론할 것이다. 만사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동시에 아주 복잡하다. 사랑에 빠진 이는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런 권고들이 아마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므로 복잡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때문에 안달하진 않을 것이다. 나는 당신의 감사를 소유하기를 거부하므로. 경멸과 허영.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균형을 뒤흔들어 놓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다. 특히 상대방을 경멸하는 비판일 경우 더욱더 그러하다. 에너지의 차원에서는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없다. 오직 자연의 법칙에 복종하는 사람과 현 상태를 뒤흔드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현 상태를 뒤흔드는 사람은 모두 결국에는 균형을 회복하려는 힘의 지배 아래 떨어진다. 물론 비판받아 마땅한 상황도 있다. 그런데 하필 당신의 경우가 그렇다면 이것은 괜히 해보는 허튼 질문이 아니다. 만일 누군가가 특별히 당신을 겨누어 해를 끼친다면 무엇보다도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균형을 깨뜨린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그 불건전한 포텐셜의 근원이 아닌 그 균형을 회복하려는 힘의 도구가 된다. 그래서 평화를 깨뜨린 사람은 당신이 그에 대해 어떤 생각을 내뱉든지, 심지어 그 상황에 대해 어떤 구체적 조치를 취하든지 간에 자신에게 마땅한 것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비판하는 대상이 당신에게 나쁜 짓을 전혀 하지 않았을 때는 당신이 그에게 비난할 권리는 없다. 이 문제를 엄밀히 사무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자. TV에서 양을 물어 죽인 늑대를 보며 그 늑대를 향해 증오를 느끼는 것은 전적으로 어불성설이라는 데는 동의할 것이다. 정의감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을 비판하도록 끊임없이 부추긴다. 그러다가 그것은 어느새 습관이 되어 해가 가면 많은 사람들이 고발 전문가가 된다. 하지만 대다수의 경우 당신은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알 수 있는 실마리를 갖고 있지 않다. 당신이 그의 처지에 있었더라면 더 나쁘게 행동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비난의 결과로 당신은 자신의 주변에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내게 된다. 비난받는 사람이 나쁘면 나쁠수록 당신은 더 선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가 뿔 달린 악마라면 당신은 날개 달린 천사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당신은 아직 날개를 하나도 달지 못했으므로 균형력이 개입하여 기울어진 균형을 회복하려 할 것이다. 이 힘이 작용하는 방식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결과는 항상 동일하다. 당신은 큰 코를 다치게 되어 있다. 그 힘과 당신의 비난의 형태에 따라 이 충격은 아주 미미할 수도 있고 때로는 아주 강력할 수도 있다. 그 강력한 충격의 결과로 당신은 최악의 인생 트랙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